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창업자가 정작 사용자를 잘 모른다면 그러면 사실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용자 경험 중심 컴퍼니 빌더 컴파니노드 랩스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진규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슷한 스타트업이었는데 20년 전에 본인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면서 자기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웹호스팅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회사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버를 내가 쓰고 싶다라고 계정에 관련된 신청을 하면 서버 관리자가 뭐 그 다음 날이나 혹은 그 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서버 작업을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계정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매뉴얼적이고 사용자들 입장에선 되게 불편한 형태로 웹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자동화해주는 형태, 그래서 신청을 하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정이 생성되고 그렇게 생성된 계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이 솔루션을 베이스로 저희가 서비스 스타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고 스타트업 엑시스를 통해서 미션들을 달성했고요. 저는 사실 그 경험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스타트업을 했던 당시에는 UX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뭐 UX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면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체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좀 전문성 있게 학습을 하고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형태의 지식이 필요할까 라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고 이 분야를 바탕으로 PhD를 하게 됐습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 자체는 사실 사용자 경험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결국 사용자 경험이라는 형태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의하게 되면서 이제 사용자 경험 분야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분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학위를 하던 와중에 사실 사용자 경험에 관해서 어떤 리서치를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소개했던 사용자 경험 관련된 리서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본인이 이러한 형태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지 어떠한 사용자 경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소개했던 연구 결과물들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회사에 제가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연히 스타트업 투자를 박사 과정 중에 처음 했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사실 스타트업 투자를 이제 아름아름으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박사 과정을 마무리 짓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면서 사용자 경험 분야를 자문하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11년 동안 해오면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저한테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전문성을 제공해 주기를 원해요. 결국은 제 자문을 듣고 본인들이 직접 실행하고 실행된 걸 바탕으로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제 자문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용자 경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한 것들을 충실하게 잘 받아들이거나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돈만 투자해서는 사실 스타트업들을 제대로 밸류에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를 저는 뭘로 삼았냐면은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실장으로서 사용자 경험 관련된 랩을 만들고 그 랩에서 이제 활용되는 토픽들은 대부분 그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주제들을 잡아서 스타트업들하고 협업하거나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형태, 또 때로는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사용자 경험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일들을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시에 스타트업들 중에서 사용자 경험 관련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스타트업들한테 연구 결과물이나 혹은 연구에 관련된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모델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연구소라던가 혹은 이제 학교에 제가 교수로도 좀 있었는데요. 학교 같은 곳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조적일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응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세스와 연구를 하는 프로세스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쪽의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사의 흐름 말고 다른 형태의 투자사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혹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컴퍼니 빌더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컴퍼니 빌더는 사실 빌 그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1996년도에 아이디어 랩이라는 걸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주창한 개념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아직은 좀 투자자의 색채가 강한,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초기에 구현을 하고 실험하는 과정들은 아이디어 랩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었어요. 컴퍼니 빌더들의 그동안의 발전사를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특히 이제 2010년도 들어서 컴퍼니 빌더의 특징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 빌더의 형태로 많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디자인의 전문성에 있는 컴퍼니 빌더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컴퍼니 빌더들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데이터나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리소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능과 널리지를 투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컴퍼니 빌더와의 비교는 수평적으로 동등한 레벨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퍼니 빌더들은 여러 가지 색채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데이터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최근에는 특히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보면 어떤 특징적인 기능을 전문성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컴퍼니 빌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떠올려 보면 사실 컴퍼니 빌더들 중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컴퍼니 빌딩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컴퍼니 빌더는 사실 그런 특징들, 사용자 경험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컴퍼니 빌딩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컴퍼니 빌더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사의 어떤 그런 맥락을 좀 가져가려고도 많이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컴퍼니 빌더도 자생해야 되는 구조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사들이 하는 형태의 어떤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컴퍼니 빌더도 사실 펀드레이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핵심적인 부분은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저희만의 자체 솔루션, 그러니까 자체 프로덕트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는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컴퍼니 빌더이면서 UX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어떤 솔루션 회사로 그렇게 진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 컴퍼니 빌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한다 라던가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사용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나가는 환경, 컴퓨터랑 내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챗봇이라던가 디지털 휴먼이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환경에 있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우리가 단순히 사용한다는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 가서 실제 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디지털 어셋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 안에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자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나온 개념이 컴패니언이라는 개념이에요. 컴패니언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반자인데요. 친한 친구라던가
뭐 가족관계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 삶에 있어서 동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편재하면서 이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사용자로서 그냥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랑 같이 공존하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나 혹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에게 제공하는 경험이라고 했었을 때 컴패니언이라는 그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협업을 할 때 그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하고자 하는 산업이 있고 그 산업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혁신이 있을 텐데 그 사용자 경험 혁신을 컴패니언, 그러니까 동반자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름의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컴패니언 랩스는 컴퍼니 빌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사처럼 뭐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엑시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컴패니언 랩스는 컴퍼니 빌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경험 관련된 협업을 스타트업들과 실무 레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일종의 PO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해당 스타트업에 있는 팀들과 같이 협업해서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고요. HCI 칼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재 풀을 확보를 하고 키워내서 실제 그 인재들을 투자하는 형태의 그런 컴퍼니 빌딩에 관련된 요소들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CRC도 설립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들도 아주 최소한의 자금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컴퍼니 빌더로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여러 가지 펀드들을 구성해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재 투자입니다. 이 인재 투자는 사실 인재를 투자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일단 인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재가 실제 우리가 컴퍼니 빌딩 중인 스타트업들이나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에게 이 인재가 정말 좋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또 필요하면 그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의 전문성을 잠재적 인재들한테 투자해서 그 인재들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 인재들이 저희가 컴퍼니 빌딩 중인 스타트업이나 투자한 회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HCI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정규 코스화를 시켜서 실제 학습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면 현업에서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소스의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지식 전파나 혹은 세미나들을 좀 자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HCI 칼리지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보면 컴패니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HCI 플러스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소 혹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컴패니언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을 이제 설립하게 된 겁니다. 좋은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창업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들을 제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제 본인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사용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창업자가 좋은 창업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창업자가 정작 사용자를 잘 모른다면 그러면 사실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본인들이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줘야 이 사용자들이 정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못하는 영역을 저희와 같은 사용자 경험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어떤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의 영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잘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창업자의 기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논리와 구조적인 어떤 전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업에서 UX를 다루는 사람이 그냥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UX 리서처나 PO 이런 직군들에 이제 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를 제대로 다루려면 일단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에 대한 이해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에 대한 제반 학문에 해당하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분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를 학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HCI라는 분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학제적이고 조금은 학습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학습하게 되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을 설계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그냥 일반적인 툴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는, 정말 말 그대로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좋은 인재가 되려면 결국은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학문과 그리고 실용적인 응용 파트, 이 분야들을 적절히 혼용한 형태의 학습들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인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완성된 인재들보다는 조금 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재들을 중심으로 저희 컴퍼니 빌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이 쓸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희 컴퍼니 빌더에서 같이 스타트업들을 키우면서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려면 결국 그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족하더라도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나가면서 저희가 컴퍼니 빌딩하고 스타트업들이 실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게 컨베노이드 랩스에 훨씬 더 잘 맞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재들이라면 저희가 가르쳐서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컴퍼니 랩스는 그동안 컴퍼니 빌더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특히 사용자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컴퍼니 빌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트업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없는 길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 앞으로 새로 함께 합류할 인재들과는 본격적으로 컴퍼니 빌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형태의 업무들을 보다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컴퍼니 빌더로서의 저희의 비전은 사용자 경험 관련된 솔루션이나 저희만의 인사이트를 내재화시키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컴퍼니 빌더로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더불어서 저희만의 자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HCI 컬리지와 같은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다양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저희가 컴퍼니 빌딩 중인 스타트업이나 투자한 스타트업들한테 가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 컴퍼니드 랩스에서 주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